네, 안녕하세요. 복구와 안전성을 위한 배포 전략을 발표하게 될 비타입니다. 네, 발표 순서로는 우선 첫 번째 배포 전략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팀에서 왜 이 배포 전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전략을 도입하면서 나왔던 이제 트러블 슈팅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포 전략이란, 혹시 배포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있을 거고요. 네, 사전적 의미로 살짝 간편하게 만나보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자 환경에 안정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방식과 절차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안정적이냐? 우선은 어떤 사례가 발생되는지 먼저 보면은 서비스 중단 현상이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새 버전을 배포하면은 잠깐 동안 서버가 죽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 서비스가 안 돌아가는. 그걸 이제 다운타임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서비스 중단 현상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버전을 종료하고 새로 띄우려는데 갑자기 에러가 발생해요. 그러면 무기한 서버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새로 배포를 완벽하게 했는데, 갑자기, 발생하면 안 되는 이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해요. 그럼 바로 롤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수정한 API 하나에서 어떤 사용자가 찔렀는데 갑자기 CPU가 엄청 막 들쭉날쭉으로 뛰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바로 롤백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축한 환경에서는 롤백이 가능한가요? 네. 아니오라고 듣고, 네. 네. 그래도 롤백은 가능해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떤 배포 전략을 선택을 해야 좀 백업도 빠르고 방금 전에 봤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는 인플레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기존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환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에서 프로세스를 중단한 다음에 이렇게 새 버전을 그냥 바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스 전략이고, 리크레이트는 그냥 기존 버전 전체를 중단하고 새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예요. 뭔가 이전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전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이전에는 한 컴퓨터에서 파일을 덮어 쓰고 키는 거와는 다르게 얘는 인스턴스 자체를 새로 띄워서 새로 배포한 거를 올리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블루그린인데요. 이거는 이제 새 버전을 배포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완료가 됐으면은 로드 밸런서의 트래픽을 전환해서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버전한테 트래픽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롤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새 버전을 그룹 단위로 순서로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9개 인스턴스가 있는데 V1이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해서 전부 다 새 버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나리 배포 방식인데, 새 버전을 배포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CPU 안정적이고, 뭐, 괜찮고, 지금 괜찮구나. 그러면 지금 배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차 올리기 시작해요. 점차 이제 10%, 30%, 50%, 그리고 100%.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완전히 새 버전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카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배포 전략의 종류들이 이전에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A/B 테스트라고도 있는데 저걸 약간 배포 전략으로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데 저것도 쓰는 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업에서 섀도우 전략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내린 거고 다른 지표에서도 좀 많이 참고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 게 다운타임은 아까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새 버전이 배포될 때 내 서버가 잠깐 죽어 있나를 한 거고 버전 혼합성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버전 혼합성이 뭐냐면 이전 버전과 새 버전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GPT-5가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왔다고 막 주변 크루들한테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나는 갑자기 접속해 보니까 아직 GPT-5가 나왔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얘 걸로 들어가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래픽을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 물론 GPT 그 자체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는 잘 모르지만 약간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버전이 혼합되어서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이거고 뭐 롤백이랑 배포 속도는 이제 전체 다 배포되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이제 비용과 복잡도도
이제 여기서는 금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얼마나 수고스러우냐를 판단했을 때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타북 팀에서 배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는 축제 기간에 활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축제 3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이게 물론 5분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축제 3일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멈춰 있으면 아주 학생들한테, 사용자한테 불편한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버 중단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아까 배포 전략 살펴본 것 중에 인플레이스랑 리크레이트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롤백이 무조건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축제 기간 중에서도 갑자기 긴급하게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배포는 성공해서 올렸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또 후유가 잘못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급하게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또 빠르게 돌려야겠죠? 아니면 또 지금 갑자기 새로 배포된 거에 뭐 CPU가 뭐 미친 듯이 뛰어요. 그럼 바로 돌려야 되니까 롤백 전략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에는 뭐 네이버나 그런 데는 일정한 트래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A/B 테스트나 카날이나 뭐 롤링 그런 걸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일정 트래픽이 계속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축제 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배포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사용자도 별로 없는 입장에서 소수의 사용자한테 소수의 사용자가 갑자기 야, 세 명이 이거 쓰고 두 명이 이거 쓰네. 그럼 이게 더 좋은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표가 신뢰성이 하락된다고 생각해서 테스트 배포 전략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좀 쳐내다 보니까 남는 게 블루그린이랑 섀도우가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섀도우를 설명을 안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남았을 때 저희가 비교한 거로는 우선 블루그린 전략은 팀원들도 다 어느 정도 해봤고 러닝 커브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낮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저도 이전에 한 네다섯 번 해봤을 때 우선 러닝 커브가 엄청 낮다는 점. 그게 좀 가장 좋았고요. 근데 이 섀도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거든요. 경험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틀 잡고 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왜냐면 섀도우가 말 그대로 약간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트래픽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롤링이나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얘는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하나의 트래픽이 오면은 그 트래픽을 복사해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을 복제하는 비용도 생기고 근데 또 섀도우라서 있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DB에 인설트를 날렸는데 인설트 날린 것까지 가고 근데 DB에는 반영 안 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응답도 안 나가게 막아야 됩니다. 엄청 우선은 벌써 환경 설정하는 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 섀도우 전략이 현업에서도 환경 세팅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블루그린이라고 생각해서 블루그린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이제 전략 배포 도입 과정과 트러블 슈팅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이전에 블루그린 했을 때는 EC2 하나에 엔진X 하나 두고 서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새로운 서버를 띄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버가 헬스 체크가 됐다 하면은 로드 밸런스의 방향을 바꾸는 블루그린 전략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서버가 두 개 공존할 때도 있고 뭐 CPU도 그러면 뭐 계속 지금 서버 하나 배포될 때 뭐 클라우드 워치 보니까 CPU가 JVM CPU가 막 축 치고 그러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조금 봤는데 저렇게 하나의 인스턴스 내부에서 블루그린 하는 거는 블루그린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좀 안티 패턴이라고는 표현하긴 좀 그런데 건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컴퓨팅에서 이 블루그린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랑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롤백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서버 하나에 뭐 예전 버전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뭐 롤백이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정돼 있는 공간에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예전 버전을 삭제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럼 예전 버전으로 돌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 변수 충돌. 만약에 내가 이 OS에다가 환경 변수를 넣어놨는데 새 버전에는 환경 변수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배포가 시작되고 다 될 때쯤에 환경 변수를 또 싹 바꿔야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화도 어렵고 조금 충돌 나는 문제들이 이거는 제가 세 개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고 이 외에도 엄청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건데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블루그린 방식을 이렇게 새 버전을 배포한 다음에 인스턴스의 트래픽을 로드 밸런서의 트래픽을 바꿔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은 GitHub 액션에서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GitHub 액션에서 우선은 그 제 계정에 대한 액세스 키를 발급받아서 GitHub 액션에서 직접 인스턴스도 띄우고 배포도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의 방향도 바꾸고 싶었으나 우선은 지금 현재 액세스 키가 발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한 테크코스에서는 안 되나? 라고 이렇게 찾아를 봤는데 다른 회사 가서도 액세스 키를 개인한테 발급하는 경우는 없다 거의. 왜냐면 보안상 규칙에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시도했다가 우선 권한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고 다음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바깥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에서 하자. 람다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코드 디플로이 그 코드 파이프라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람다한테 제어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이 로드 밸런서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람다로 제어하는 거죠. 그 AWS 안에서. 근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람다에 대한 추가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코치분들이랑 상의를 해봤을 때 이 방법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확실히 이것도 이 람다 말고도 추가 권한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권한 문제가 복잡한 게 있어서 안 하기로 했었고요. 아니면 방법이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거예요.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그 빌드를 사람이 직접 정의해 주는 거예요. 너가 다음에 배포될 때는 얘한테 찔러 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배포할 때마다 내가 코드 디플로이 들어가서 인스턴스도 설정해 줘야 되고 너무 귀찮잖아요. 우선 자동화가 안 돼서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팀이 전부 다 약간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안 된다? 오케이, 넌 탈락. 이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으로 했던 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복제하는 이제 블루그린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코드 디플로이가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직접 제어하고 그 다음에 AWS에서도 이 가이드라인 밖에 없더라고요. 블루그린 하는 방식 중에서도.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엄청 권장하고 있고 롤백도 좋고 그리고 전에 그 귀찮아했던 자동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블루그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정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플로우를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하나의 로드 밸런서가 블루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배포를 시작해요. 그럼 배포를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 점선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입니다. 예,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한 거고 그리고 얘랑 똑같이 지금 설정돼 있는 시작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 오토 스케일링이 새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 내가 설정해 놨던 그 이미지대로 인스턴스를 띄워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만듭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복제해서 똑같이. 그리고 이제 헬스 체크가 만약에 되면은 로드 밸런스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전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2시간 있다가 삭제, 4시간 있다 삭제.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또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이게 롤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제 그린으로 갔어요. 이제 아까 그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근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롤백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얘가 로드 밸런서의 방향을 바로 블루로 다시 바꿔줘서 그냥 이전 버전으로 그냥 거의 무중단 롤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개 동시에 띄워놔야 되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근데 이게 지금 두 개라서 그렇지 이 블루그린 전략이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는 인스턴스가 하나니까 선택을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인스턴스가 10개예요. 그러면 이 블루그린 도입하기 위해서는 10개에 10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 비용이 비싸겠죠? 그럼 그 10개를 동시에 띄워두니까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루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배포 완료되면. 근데 삭제해도 괜찮아요. 물론 무중단 롤백은 안 될 수도 있어도
지금 그 안에 보면은 이 롤백 대상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성공했던 그 이력들이. 그러면 선택하고 롤백 시작을 누르면은 한 제가 측정해본 결과 한 1분 20초? 1분 안쪽? 좀 더 최적화하면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롤백도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6차 요구사항인가? 어쨌든 마지막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배포 전략을 바탕으로 잘 팀원들과 상의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복구와 안전성을 위한 배포 전략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